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부부 일에는 끼어들지 말라고 그러죠. 네.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뭐 감나라, 판나라, 콩나라 해봤자 그 부부 사이에만 그들끼리만 알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남들은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그리고 그 사람의 처. 이 부부는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요즘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같이 살고 있는 관계는 맞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고 요즘 뭐 사이가 썩 좋지 않다. 뭐 헤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화영은 국회의원을 한 사람입니다. 평화부지사를 했고 나중에 킨텍스 대표를 했는데 이화영의 처가 자기 정치를 하려고 그런다. 민주당하고 완전히 딱 붙어 있다. 지금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돌고는 있습니다. 뭐 확인할 길은 없죠. 나중에 이제 어떻게든 내년 총선 무렵에 가면은 이제 이러한 지금 가지고 있었던 소문과 의혹들이 어느 쪽이 진실이고 어느 쪽이 그냥 소문일 뿐이었는지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재판정에 나왔던 이 아내 되는 사람이 남편에 대해서 정신 차려라! 고함을 지르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언론에는 뭐 부부싸움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부싸움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그 고도의 계산된 전략들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이화영 씨는 뇌물죄로 들어가 있죠. 3억 5천만 원쯤 이제 현금을 쌍방울로부터 받았다. 이제 이게 뇌물인데 여러분 그 뇌물은요 1억 이상이면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어마무시한 것이 뇌물죄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형량을 크게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뇌물은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그냥 그대로 돌아버렸다는 것이고 정치자금법은 그 돈을 받아서 선거에 쓰거나 또는 뭐 조직 관리에 쓰거나 뭐 아무튼 이제 이런 쪽으로 쓰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지금 이화영은 여기 이제 외환관리법이 이제 적용이 되려고 하는 어 이제 그런 분기점에 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그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 그 다음에 황해도에 스마트팜을 짓는데 500만 달러, 도합 800만 달러의 돈이 쌍방울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갈 때 거기에 이제 이화영이 역할을 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정원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검찰이 거기에서 상당한 문건이 나온 겁니다. 어떤 문건이냐면 그 쌍방울의 김성태하고 이화영 이 사람들이 그 돈이 800만 달러가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넘어갈 때 그 현장에 있었다는 기록들이 다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화영은 뭐 여러 가지가 죄가 이제 겹치게 됐는데 이걸 놓고 이화영은 아마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물이 나오고 있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의 그 요인은 저거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죠. 10여 년 동안 김성태가 이화영을 형님하고 따라다니면서 모시고 그다음에 둘이서 뭐 여러 가지 대북 사업을 같이 해보자. 그렇게 이제 궁짝이 맞아서 일을 해왔는데 이 김성태가 입을 열어서 몇 달 전부터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 진술도 하고 있고 법정 증언도 하고 있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그대로 재판의 증거로 지금 채택이 되고 있는 건데 김성태의 그 요지는 뭐냐?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 나는 이재명을 보고 800만 달러의 돈을 쓴 것이다. 쌍방울 뒤에는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성태는 이미 이제 이재명의 직격탄을 쏜 거고 남아있는 사람은 이화영인 거죠. 이화영. 경기도 지사 이재명, 경기도 부지사 이화영. 그 부지사가 지사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
이거보다 더 직격탄, 치명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이화영이 드디어 입을 열은 겁니다. 제목들이 다 그렇게 나왔죠. 제2의 유동주다. 이화영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이제 끝났다, 이재명은. 이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희 끝났다, 이런 거죠. 네. 입을 열었으니 그 이재명에 대해서 치명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쯤 혹은 4명 혹은 5명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이재명한테 그 온갖 응달에서의 그 어두운 일들을 처리했던 사람들, 정진상, 임용, 선거판 떼기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 또는 뭐 그 이전에 이제 성남시장부터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일을 해왔던 2사람 있지요. 김성태 있지요. 이제 이화영 있지요. 그 다음에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기획본부장 했던 사람. 나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저것까지 했죠. 사장 직무대행. 아무튼 이제 유동규까지 다 입을 열었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정진상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이화영 이렇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드디어 이화영이 입을 연 겁니다. 어떤 걸 입을 열었느냐? 공국 추진했다. 쌍방울이 대납했다. 이재명한테 2번 구두 보고를 했다. 이재명이 알았다라고 대답을 했다. 공복을 추진해달라고 정진상이 부탁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화영이 검찰 진술에서. 그 중에서도 이재명한테 2번 보고를 했다. 이재명이 알았다고 했다. 이거는 이재명 재판, 이화영 재판에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끝. 800만 달러 북한으로 넘어간 거 그거 팩트입니다. 쌍방울이 돈 준 거 팩트입니다. 이재명을 보고 돈 줬다고 한 것 팩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재명이 알았다. 그래서 대북 송금에 불법 대북 송금의 주범 중에 한 사람이 이재명이다. 라고 하는 증언이 경기도 부지사 입에서 나와버린 겁니다. 이건 재판에서 끝나죠. 뭐. 이제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민주당이 난리가 난 것이 아니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재명이 난리가 난 거고 이재명 측근들이 난리가 난 거죠.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이건 핵폭탄 중에 핵폭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다른 때는 기자들이 물어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휙 지나가 버리더니 이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정치를 하고 있다. 소설을 쓰고 있다. 새로운 신작 소설을 쓰고 있다. 팔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그만큼 치명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이화영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대략 4가지쯤 됩니다. 4가지. 4가지. 첫 번째는 검찰 진술이 있습니다. 검찰 진술은 이제 비공개를 하는 거죠. 검사, 이화영, 변호인. 이렇게 있는 데서 진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진술을 했느냐? 이재명한테 2번 구두 보고 했다. 이재명이 알았다고 그랬다. 정진상이 나한테 방북 부탁했다. 쌍방울이 대납했다. 그다음 2번째는 법정 증언이 있습니다. 법정 증언. 그다음에 3번째는 변호인 진술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신해서 이화영 대신해서 쭉 판사 앞에서 얘기하는 것. 그다음에 옥중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화영이 변호사한테 건너줬다는 자필 옥중 편지. 근데 이 옥중 편지에서 이화영이 부인을 한 겁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거 사실이 아니다. 아, 그러면은 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면회가 있었죠, 면회. 그 면회가 이제 두 가지가 지금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하나는 정성호, 이재명 친명계의 과장이라는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정성호 의원이 이화영을 특별면회를 하고 간 겁니다. 그 다음에 김영진이 이화영의 가족들을 만났다. 이런 의혹 제기가 계속 있었죠. 근데 김영진은 뭐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본인이 부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화영의 처가 민주당하고 모종의 접촉을 하고 있다. 이 의혹은 지금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에 이화영하고 그다음에 그 변호인단 지금까지 거쳐간 이화영의 변호사가 17명이랍니다. 그 중에 그 로펌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해광이라는 로펌인데요. 이쪽에는 이재명하고 이화영 처. 참 해괴한 기기묘묘한 그런 대립구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화영의 처가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 사고에서 그런 일 본 적이 있습니까? 남편이 죄를 지어서 붙잡혀가서 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그 와이프가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내버린 겁니다. 자격도 없는데 판사가 당연히 안 된다. 너는 자격 없다. 본인이 할 수 있다. 이화영이 하든 말든 이화영한테 맡겨라. 이런 거죠. 이화영 마누라가 오해한 것 같다. 내 뜻이 아니다. 이래버린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 뭡니까? 그러면서 이화영이 저는 이화영 씨 남편한테 정신 차려라 이런 겁니다. 정신 차려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 등 돌리지 마 여보. 끝까지 이재명 바짓가랑이를 잡아야 돼. 이런 뜻입니다. 이재명이 보고를 받았다느니 이재명이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느니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는 죽으나 사나 민주당 바짓가랑이 이재명 바짓가랑이 잡아야 돼. 검찰에 불지 마. 검찰에서 자백하지 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령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이 그 운명 공동체인 아내가 맞구나, 처가 맞구나 한다면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검찰이 됐든 변호인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누구 바짓가랑이를 잡든 남편이 가장 적은 형량을 선고받고 가장 짧은 동안 교도 생활하고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화영의 처는 안 그렇습니다. 뭐 검찰에 불지 마. 어, 당신 감옥에 있어 잘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 지금 이런 식으로 이재명한테 등 돌리지 마.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 혼자 뒤집어 써야지. 왜 이재명한테 누가 되려고 이런 마누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서 좀 이상한 부부다. 이 부부 맞냐? 무늬만 부부 아니냐? 같이 살고 있었던 건 맞냐? 혹시 별거 중이었던 것 아니냐? 이런 참 이상한 부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뭐 괴상한 삼각관계다. 도대체 이화영 처, 이재명 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지금? 누가 누구하고 손을 잡고 있고 누가 누구하고 손을 뿌리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양심 선언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신랑한테, 자기 남편한테, 이화영한테. 아니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양심 선언을 해? 어떤 양심 선언? 회유했다는 양심 선언. 이걸 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문맥을 잘 보니까요. 회유했다는 양심선언을 누가 회유를 해? 검찰이 회유했다고 양심선언을 하라.
왜냐면은 세상의 의혹의 눈길은 당이 회유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었거든요. 민주당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미 말한 적 있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화영 당신 사면시켜주겠다. 그다음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생을 나중에 크게 보상해주겠다. 등등등 이런 거 회유한 거 아니냐. 그런 입 딱 닫고 있어라 라고 압박한 거 아니냐. 그런 거였는데 이화영 처가 이화영한테 양심선언하랍니다. 양심선언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하나는 경찰이 회유했다. 이화영 처가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양심선언을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다른 쪽의 양심선언은 이재명이 다 시켜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양심선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죄수복을 입고 법정 증언을 하는 사람이 따로 뭐 양심선언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판사 앞에서 쭉 증언을 하면 되죠. 그게 양심선언이지요. 뭐 양심선언을 별도로 또 문건 만들어서 제목 양심선언 쓰고 합니까?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재판정에서 하는 모든 발언은, 피고인의 발언은 다 이 재판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얘기하면 되죠, 거기서. 지금부터 제가 할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고 쭉 얘기하면 그게 양심선언이죠, 뭐. 아무튼, 지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한동훈 법무장관은 법사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화영을 위해서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을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면회를 해서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 뭐 국회의원이 4명이나 수원지검에 가서 특별 면회를 요구를 하고 이런 것 등이 다 지금 민주당이 이화영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회유를 하고 압박을 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수법 방해가 아니냐. 그러고 있습니다. 네, 구독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